자, 그렇다면은 대한민국의 정신을 살려서 새로운 정치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산업화의 선배들, 민주화의 선배들이 후세에게 더 좋은 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각자의 투쟁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우리 다음에 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의 정치 환경 속에서 과연 이 기호 1번과 기호 2번 파란당과 빨간당이 결국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할 때 미래 세대에게 맞는 선택을 했는지는 묻고 싶습니다. 최근에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 양당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럼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한 합의라는 것이 더 내고 더 받기라고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말은 좋죠. 더 내고 더 받기. 그런데 굳이 말하자면은 기성세대는 바로 더 받고 미래세대 젊은 세대는 계속 더 내야 되는 그런 구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연금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하기까지 30년, 40년 동안 더 내야 되는, 하지만 그렇게 내고 났더니만은 인구구조 때문에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조차 불명확한 그런 것을 개혁이라고 지금 포장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국민연금이 꾸준히 지급될 수 있도록 개혁을 구연금과 신연금을 분리해서 하자는 얘기 저희 개혁신당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저는 이제 올해 나이가 40입니다. 제가 정치하면서 앞으로 30년, 40년 뒤에도 살아서 제가 오늘 한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기성정당의 정치인분들은 평균 연령이 국회의원이 58세 정도 됩니다. 그럼 이분들은 10년 정도만 폭탄이 안 터지면 된다는 생각으로 선택해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30년, 40년 뒤에도 지속 가능해야 되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에서도 마크롱 대통령이 30대의 대통령이 됐더니 결국은 개혁의 길을 나섰습니다. 노동개혁, 연금개혁, 마크롱 대통령 인기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개혁을 해냈습니다. 프랑스에 보면은 시위하고 마크롱 대통령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본인이 30년 뒤에 40년 뒤에 부끄럽지 않을 만한 길로 자신의 조국 프랑스를 이끌었던 것입니다. 저도 말씀드립니다. 정치하면서 우리가 가장 하기 쉬운 이야기가 해드리겠다, 더 주겠다, 걱정 마시라, 이 얘기입니다. 저는 그런데 이번 선거에 나오면서 유권자분들에게 감히 거짓말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아직은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선거를 여러 번 치러본 사람인데 제가 툭 떨어지는 얘기를 괜히 하고 싶었겠습니까? 우리 미래가 앞으로 먹구름이 껴있는 상황에서 장미만 팔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TV 토론회에서 제가 꾸준하게 상대 후보에게 물어봤던 겁니다. 10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하는데 100조 원에 어느 항목들을 투입할 것이냐, 그런 질문들을 했을 때 상대 후보는 적절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에서 약 15조 정도에 해당하는 간병비를 추가로 지급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몇 퍼센트나 지급하겠다는지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우리 지금 건강보험이 97조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33년만 되면은 적자가 33조 정도 날 거라는 예측이, 30조 정도 날 거라는 예측이 벌써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30조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15조 원에 해당하는 간병비에 대한 혜택을 추가로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재원 마련 대책을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답했습니다. 여유가 되는 만큼 하지요. 여유가 없는데 여유가 되는 만큼 하지요. 라는 말은 저는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를 올리겠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월급 받으면 거기서 세금 까고 그 다음에 4대 보험료 까고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까고 나면은 우리가 받았던 월급 중에서 과연 얼마나 남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가 가처분 소득을 많이 남겨서 이 공덕역에서 뺏어만 다니는 게 아니라 먹을 것도 좀 먹고 가족들과 회식도 하고 사고 싶었던 물건도 사고, 그러려면 우리가 과도한 세부담이나 4대 보험료 부담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과감하게 불필요한 복지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 혜택 중에서 정말 사람을 살리는 데 필요한 혜택도 있지만은 때로는 봤을 때 그냥 매일매일 병원 가도록 유도하는 그런 혜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MRI 같은 경우에는 매우 고가의 고급 의료 서비스지만 몇 년 전에 MRI가 대부분 급여화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의료행위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병원에 가면은 실비 얼마까지 되세요? 거기에 맞춰서 진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우리나라의 복지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필요한 곳에 지원을 받지 못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분에게 갈 돈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아본 통계대로 1년이 365일인데 대한민국에 약 9,000명에 달하는 사람이 1년에 366번 이상 외래 진료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면은 이 돈이야말로 도덕적 해이에 가까운 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번 돈으로 누군가가 의료 쇼핑을 하고 있고 나이로 환자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치인이 바로 잡아야 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의료 행위 중에서도 과학적으로 그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 행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건강보험료가 과도하게 투입된다 그러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지적하는 정치인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앞으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하나 사회적 타협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때 그래도 다가오는 파고를 우리가 넘어설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이미 여러분께서 일선 현장에서 경험하시겠지만 소프트웨어는 AI로 하드웨어는 로봇으로 대체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일자리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뒤처지는 순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과 우리 개개인에게 닥칠 실업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간곡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갈수록 중요해지는 교육의 문제도 제가 화두로 삼고 싶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십수년, 몇십 년 동안 교육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자는 이야기가 주류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에 대해 가지고 위화감을 주지 않겠다, 상처받지 않겠다,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교육이 나갈 길은 돈이 많든 적든 우리의 공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배출되는 학생들, 아이들은 대한민국에서 나중에 직업을 갖고 본인이 삶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지식이 함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위화감, 낙인 찍기라는 발언에만 집착해서 갈수록 공부해야 될 양은 줄어들고 결국 입시제도에만 손을 대다 보니까 이제는 큰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어렸을 때 몇 문제 못 풀어서 받는 그런 어떤 위화감보다는 나중에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했는데 내가 학창 시절에 필요한 지식을 충분히 함양받지 못해가지고 일자리를 구할 때 겪는 서러움이나 아니면은 그때 당면하는 어려움이 훨씬 더 위화감이 큰 것이고 위기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학생들이 공부를 더 많이 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이것이 아주 단순한 이야기지만은 사실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 가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학습 목표치를 높였을 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충분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교육의 틀 안에서 공교육이 더 많은 지원해서 뒤처진 학생이 있을 때는 책임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립니다. 저 이준석의 교육정책대로 간다면은 우리가 로봇에 의해서 AI에 의해서 대체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대한민국이 다시는 누가 누구를 감옥 보내고 누가 누구를 방탄하는 것으로 다투는 정치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미래에 필요한 것들을 다루면서 좌도 우도 아니고 앞으로 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열심히 해서 여러분의 성원에 도달하겠습니다. 소중한 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